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아침에 소개 못해드렸는데요. 복면 쓴 야당을 보고 싶다, 이런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동명대 교수의 칼럼인데요. 민주주의 수호를 자임하는 야당들이 그저 말로만 대응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방책 한 가지를 권해드리고자 한다. 2015년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에 종료된다. 그때까지 일정 중 하루를 잡아서 대회의장 입장 때 야당 의원 모두가 복면 혹은 가면을 쓰고 들어가는 것이다. 유사한 선례가 있다. 지난 1996년 12월 김영삼 정권 하에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날치기 했을 때 야당 의원들은 검은 넥타이를 맨 채 입장해 여당 의원 명패에 일제히 검은 천을 씌웠다. 이번에는 꼭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아이언맨, 배트맨, 스파이더맨도 괜찮다. 홍길동이나 임꺽정도 무방하다. 복면이나 가면은 가지각색, 화려할수록 좋다. 타조 깃털을 달고 인조 보석 붙이고 반짝이까지 넣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렇게 입장하는 것을 언론이 놓칠 수 있겠는가? 유수의 국제통신사들이 동시에 수십 개의 나라로 사진을 타전할 것이다.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2015년 10대 뉴스 반열에 오를 것이다. 대통령도 매우 좋아하지 않을까. 야당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이해 수준을 세계 만방에 과시할 기회를 마련해 주니 말이다. 홍보 전략 차원에서도 볼 때 외유 10번 나가는 것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아이디어 참 빛납니다. 네, 엄숙주의는 풍자와 해학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여당은 발빠르게 복면 금지 법안 내놓고 법무부는 통과 전인 법안인데 넙죽받아서 적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미디를 세상에 알리는 수단은 코미디뿐입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2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돼 있지요. 이에 대해서 김연홍 법무부 장관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라면서 엄포를 늘어놓았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는 국민과 법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그동안의 관행을 끊어내겠다.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죄를 짓고 법 집행을 거부하고 종교시설에 숨어서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은 법치 파괴의 전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아니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무슨 법무부 장관이 담화를 하면서 이런 정치적 수사를 남발합니까? 자격 없는 겁니다. 한편 김연홍 법무부 장관, 얼마 전에 발의된 복면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기도 전에 행정부가 법을 알아서 만들어서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벌써부터 2차 집회를 폭력 집회라고 규정 짓는 걸로 봐서는 뭔가 수상합니다. 1차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법 폭력 집회가 돼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그 차원을 넘어서 불법 폭력 집회로 조작하는 것은 또 아닐지 싶고요. 야당 의원들이 2차 민중총궐기 12월 5일에 있을 2차 민중총궐기 때는 최전방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대를 방문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방문한 정청래 최고위원도 집회 참가자들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 직사 물대포를 맞고 2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전히 중태입니다. 야당 의원들을 앞에 두고 가족들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다. 뇌 손상이 너무 심하시고 폐렴기까지 와서
다시 항생제를 투약하고 있다. 그냥 악화되는 것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남기 씨 부인도 사고가 난 지 2주가 됐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 가족들의 심장이 터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중 FTA는 이렇게 대충 비준되는 겁니까?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김정훈 새누리당,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이 오는 월요일 그리고 12월 1일과 2일 사흘 동안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중 FTA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외교통상위원회 전체 회의를 월요일 본회의에 앞서서 오전에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중 FTA 반대를 위해서 백남기 씨가 나섰던 것인데, 네, 백남기 씨도 한국 농업의 운명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근무했던 진도 VTS 해경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서 직무 수행에 이르지 못했을 뿐 구조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구조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을 무죄로 엎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무죄지만 교신일지 허위 작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고 하는데요. 1심의 벌금형은 그래서 유지됐습니다. 근데 잘못이 없는데 교신일지를 왜 허위로 작성했을까요? 대법원마저 진실에 관심이 없으면 되겠나 싶습니다. 영남 지역 유일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단체장인 김맹곤 김해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면서 총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김맹곤 시장은 자기가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비서실장이 준 돈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시장직을 잃었으니 재보선이 있겠죠. 내년 4월 13일 총선 때 재보선이 있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의원 17명이 비주류 의원들을 공천권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며 비판한 문재인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를 비판한 의원들은 공천권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폄훼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성명에 동참한 의원들 이름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27명 중에 17명인데요. 강동원,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김영록, 박민수, 박지원, 박혜자, 유성엽, 이계호, 이윤석, 이춘석, 임내현, 장병환, 주승용, 최규성, 황주홍 이렇게 17명입니다. 권은희 의원도 있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공천권을 요구하는 사람, 그 목적으로 당대표를 흔드는 사람, 과연 이 17명 중에 전혀 없을까요?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7년 동안 벌였던 해고 무효 소송에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2심에서 이겼고요. 대법원에서 뒤집혀가지고 파기환송된 사건 아닙니까?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승무원들이 진 것으로 말이죠. 서울고등법원 민사일부는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 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국철도노조 서울본부 KTX 승무지부의 지부장인 김승아 씨, 선고 직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 눈앞에서 확인해서 힘들고 슬프다. 변호사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상고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법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결국 끝났지만은 돌아가려는 노력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MC 은희 콜라겐 라인, 옹해야 과메기가 함께합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 거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E 은이 콜라겐 라인.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E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퍼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E 은이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최근 당 내분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선 당내 통합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정세균 의원은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서 총선 준비에 나서야지 이렇게 공방만 벌이며 시간을 낭비하고 골이 깊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남 출신이고 당내에서 한 계보를 이루고 있으며 범친노로 분류되고 있는 정세균 의원의 이 발언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원 사격으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문재인 대표와 손잡아라 이렇게 요구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 문 대표랑 손을 잡는다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문안박 체제로 당을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겠는가? 주변 이 인사들에게 이렇게 반문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안철수 의원의 반문에 대해서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손을 안 잡는 것보다 잡는 게 낫겠죠. 아하, 예. 또 같이 노력하면 혁신도 성과를 낼 수 있겠죠. 네. 물론 안 전 대표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최선을 지향하다가 부족하면 차선에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최악을 피하는 것이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총선 4개월을 앞을 남겨두고 이렇게 당내에 구심력은 만들어지지 않고 원심력만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예.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하는 식의 백가쟁명에 나설 게 아니고 네. 어떻게든지 통합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총선에 승리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은 29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네요. 예. 이 수용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힐 거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네. 공동 지도부가 성사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당내 공감되죠. 네. 일방통행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당내 책임 있는 분들이 공감하면 그러면 법을 어기거나 당헌 당규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정치적인 합의는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네. 지도부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네. 어떻게든지 당내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통합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이제 분열을 하지 않고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신속하게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내놓은 자신의 혁신안을 보면 낡은 진보 청산, 또 외부인재 영입, 이 부정부패 척결, 이런 혁신안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에요. 네, 문 대표가 좀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문 대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말이죠. 예. 그 두 분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정치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한다. 그러면서 저부터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부터란 말에 밑줄을 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제안하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협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는 그동안 회의에 불참해왔습니다. 오늘 사퇴 기자회견 내용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연이은 선거의 패배, 당원과 국민의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혁신 과정, 여전히 분열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당내 통합 작업 등 당원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게 맡겨진 정치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바라건대 문안박 연대가 분점과 배제의 논리가 아닌 비전과 역할로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문안박 연대를 넘어서 당의 새로운 세대 교체형 리더십이 창출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꾸지람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당 소속 의원으로 당원으로 돌아가서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노동자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정부는 처음 보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새누리당이 법안 소위에 일명 기간제법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노동개혁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에서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사회적 타협 과정을 거치고 입법화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9.15 노사정 합의 과정도 그렇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도 노사정 주체를 만나서 반드시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주체를 만나서 반드시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것 말뿐이었죠. 9.15 노사정 합의 때에는 또 기간제법 개정 부분은 없었습니다. 노사정 합의해놓고 합의 안 한 것을 노동개혁이랍시고 슬쩍 집어넣은 거지요. 그래서 노동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계약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기간제법과 관련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파견 근로 문제인데요. 예, 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법 파견이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금속 산업은 물론이고 이제 최근에는 서비스 유통과 같이 다양한 업종에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노동부에서 그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시민사회 그러니까 지금 일단 파견 근로가 이 뿌리 산업의 경우에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불법 파견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한 167만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파견 노동을 더 확대하자는 게 지금 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이죠. 예. 그러니까 불법 파견은 법으로 정규직화하게 돼 있고 남용되고 있는 파견 노동의 규모도 지금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 정부 입장은 이 고령자라든가 전문직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활성화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뿌리 산업의 경우에 지금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되면은 뭔가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인데요. 반론을 좀 들어볼까요? 오히려 그 지금 자동차 조선이나 기계 금속 같은 그런 이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장에 전면적인 파견을 허용하는 효과를 갖게 될 거고, 그러니까 예. 그 정규직을 전부 비정규직화하는 효과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파견법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들에게 예. 오히려 면제부를 주는 그런 재벌 기업의 불법 파견 면제부법이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인력난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2011년에 그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하라는 거고 그걸 적극적으로 그 인력 양성을 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실 어느 정도 해결됐을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고령자 파견 허용 문제는 지금 노동부 용역 보고서에서도 예. 고령자 파견에 대한 기업 수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인정도 했고요. 박사 학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국민이 불러주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 천재 소년으로 화제를 모았던 송유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로 철회되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지요. 마침 생일이기도 한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문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딱히 아쉬움은 없다라면서 학위 취득은 1년 더 재수하는 것으로 결정났으니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사 학위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연구는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다음 논문 나오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에. 그렇군요. 예. 과거 논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반박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다음 논문 결과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유근 씨. 지금 표절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유근 씨가 자기가 만든 그 편미분 방정식의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부심이라 하면 있습니다. 논문을 다운로드 수가 있는데, 그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지금 2200개를 얼마 전에 넘겼어요. 예.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도 본인이 자부심이 있으면 됩니다.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거니까 의기소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설사 이게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대 끝이 돼서는 안 될 텐데 박사학위 마친 후 재수하는 심경이다 이러셨어요. 박사학위 마친 후에 계획도 세우셨어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과학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 거기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를 송 박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이 주시는 박사를 받은 셈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학위를 받아도 국민이 주신 이 박사 학위를 제1학력으로 소중히 마음을 간직을 할 겁니다. 예. 국민들의 응원. 제 계획에는 졸업이나 학위 취득은 딱히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가 어떤 상을 받겠다거나 박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위한 계획은 없습니다. 박사 학위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면은 이번에 박사 학위 논문에서
뭐 인용 표기가 잘못됐다 어쨌다 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도 유군 씨 자체에게는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진 않겠네요. 걸림돌은 아니죠. 논문은 연구 결과의 기록일 뿐이지 뭐 문학 작품처럼 쓰겠다고 해서 써지는 글은 아닙니다. 예. 연구의 결과는 연구가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회 연결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아마 누구보다도 제일 아쉬웠던 분이 대통령 자신이 아니었을까라고 두둔했습니다. 친박 핵심 중진으로 통하는 홍문종 의원. 최근 이원 집정부제 개헌 발언 때문에 맹폭을 당했지요.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 모처럼 인터뷰를 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야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야권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통 큰 정치를 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게 자꾸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통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재평가를 하고 물론 훌륭하신 대통령이셨습니다만은 특히 돌아가시면 그 전에 있었던 업적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을 때 야당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독한 말들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도와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야말로 따라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여야가 다 나서야 되지만 야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호황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사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이 엄수됐습니다. 오늘은 김영삼이라는 인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치하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 여당 대표, 여당 대통령 후보를 두루 거친 가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문도 하셨는데 말이죠. 예, 김 전 대통령 서거, 이것과 관련해서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방명록에도 썼지만 음수사원, 물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음수사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치 그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쓴 분, 그분의 근원을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에이, 아니죠. 솔직히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수차례 충돌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임기 중에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자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수사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음수사원은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그렇다면은 나에게 물을 먹인 근원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YS가 나한테 물 먹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1997년 대선 때 YS가 DJ 비자금 수사를 오케이만 했어도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걸 오케이를 안 하는 바람에 내 팔자가 꼬인 거 아닙니까? 비자금 수사를 안 했어도 이미 이인재 씨가 표를 갈라먹어서 그렇게 해서 낙선된 거 아닐까요? 이회창 총재께서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인재, 제가 또 말을 잘못했네요. 이인재, 이 씨발 새끼, 개새끼, 너 이 새끼 만나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이 신세가 될 거다, 이 개새끼야. 진정하십시오, 제발. 참.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김영삼 전 대통령과 첫 대면부터 악연아니었습니까? 그 과거를 한번 좀 회고해 보죠. 제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총재였던 통일민주당에서 이 과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당도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4당 총재,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만이 아니라 민정당 노태우 총재, 평민당 김대중 총재, 공화당 김종필 총재한테 다 옐로우 카드를 보냈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경고장을 보낸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경고장 보낸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발탁했다, 이 말이 되겠군요. 하여간 제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감사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떤 분하고 많이 대조됩니다. 근연이라는 욕을 잊지 않고요, 칠푼이라는 욕을 잊지 않고 끝끝내 뒷끝장녀라는 그분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회창 총재께서
그분, 자기 욕한 거 잊지 않는 그분한테 만약에 경고장 보냈어봐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뭐 정말 뼈도 못 추리죠. 자, 그렇게 해서 문민정부 감사원장이 되셨는데 나중에 또 김영삼 대통령이 총리로 또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잘리셨어요? 얼마 못 갔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때? 아이고, 뭐 지나간 일을 또 이야기를 합니까? 그 국무총리가 원래 그 장관 재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장관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제가 천거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옷 벗었지요. 옷은 벗었지만은 그 뒤에 바로 최고의 스타가 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 서태지를 능가하는 그런 인기를 모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프로포즈를 받으셨죠. 당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콜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인기 주워 모으면서 다른 일 할 걸 괜히 그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어이, 김영,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나 꼼수나 열심히 하지. 뭐하러 출마해가지고 개망신 당합니까? 그 남 얘기하다 틀려듣지 말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웃을 상황이 아니었군요. 자, 그나저나 우리 이회창 총재님 신한국당 입당하셔서 대표도 하시고 그리고 대선 출마를 또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드님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이회창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돌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이제 탈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탈당? 누가? 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죠. 지금 누가 탈당했냐고 물어보잖아. 아유, 총재님, 이젠 좀 잊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제 좀 잊으시죠. 인제 좀 잊으라고? 어떻게 잊냐?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냐? 그 인제 씨발 새끼를, 그 새끼만 아니었어도 내가 짱 먹는데, 개새끼. 아유, 좀 그만하세요, 그만. 아니, 그리고 그때 정치적 좀 발휘하시죠. 이 인재 붙잡아 놓고 다음에 널 시켜주겠다. 그러시면 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새끼가 사람 말을 알아들어. 인제 이 씨발놈아, 너 이 새끼, 빈소에서 봤으면 넌 새끼야. 옆방이 네 빈소가 됐을 거야, 이 새끼야. 이 씹새끼 죽어버려, 이 개새끼야.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또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짜 인터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사람 모이는 게 싫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도 몸살 핑계대고 스킵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12월 5일 그 추운 날에 광화문에 모이겠다는 폭도들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시민을 폭력배로 둔갑시키는 데 달인인 황교안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물대포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 폭력 집회 엄히 단속하겠다고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총궐기하겠다는 시민들을 더는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의 의지다. 황교안은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폭도들이 4대강을 반대하는 그자들인 점을 감안해 메뉴 다각화 차원에서 이번엔 4대강물을 퍼다가 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수사원, 즉 물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황교안은 복면을 쓰고 나타나는 자들 앞에 서서 나부터 솔선을 수범하겠다며 가발을 벗으며 복면 변장 시위대의 일말의 양심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이 비웃거나 야유하면 그때를 공격 포인트로 삼아 맹폭을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도 세작들을 집중 투입해서 전경차에 폭탄을 장착한 뒤 터뜨려 드디어 시위대의 배후가 IS였음이 드러났다고 조선동아종편의 대문짝마당에 실리게 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시위대뿐 아니라 시위대를 감싸고 돌면서 대테러 방지법 통과를 안 해주며 국정원의 갈 길을 막고 있는 야당의 약호를 확 죽여버리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당이 총선까지 니나노하면서 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모든 악마들은 추워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12월 5일은 박동지에게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조계종 화쟁위원회인지 뭔지가 보내오는 공문이나 호소문이 있으면 즉각 찢어버리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끝내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서 가루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운운하는 모든 주장은 어림 반푼어치도 아니 어림 7푼어치도 없는 개소리며 3대까지 엄청난 멸문지화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낮 서울 영하 7.3도, 봉화가 영하 5.3도, 대전이 영하 2.3도. 예, 서울이 제일 추웠군요. 예, 전국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추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밤부터 중부와 전북에 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2달이나 일찍 찾아온 한겨울 추위, 장갑이나 목도리로, 마스크로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은 아무리 추워도 마스크를 쓰시면 안 되겠네요. 전 그날 쓸 겁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